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레리나 본 거랑 파란 본 거 이렇게 리뷰를 말씀을 해드리고 이번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을 하는지 어떤 작품들이 OTT에 공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옛날에 올렸던 쇼츠에 질문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변을 쓸까 하다가 그냥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거 답변 시간 한번 가지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가 계획은 오늘 방송한 거 편집하고 와이프랑 저희 동네에 국밥 건더기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 뚝배기 하나에 건더기가 가득 채워져서 나오는 국밥집이 있어요. 10시 40분부터 입장을 받는데 그 오픈은 11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오후 2시가 되면은 재료 소진으로 문을 닫아요. 그리고 포장이 안 돼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이 아니면 당연히 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곳이겠죠?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입장 시간 맞춰서 갔는데도 막 40분 대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느 정도길래 엄청 기대감을 가지고 국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다가 점심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한 편 볼까 싶어요. 30일이라는 영화가 예고편을 보고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 분들은 다 호평을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려던 부부가 동시에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는 컨셉이 이 컨셉 자체만으로도 영화적 허용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너그러움이 좀 필요한 그런 컨셉이긴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내일 목표는 두뇌 게임 서바이벌 리얼 버라이어티 다 맞는 말이네. 어쨌든 요 넷플릭스 시리즈 데블스 플랜을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안 켰다면은 이거를 끝까지 다 보고 자지 않았을까 싶네요. 12부작인데 지금 9화까지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빨리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승자를 제가 스포일러를 당했어요. 최종 우승자만 알지 누가 언제 떨어진다 이건 아직 모르거든요. 두뇌 싸움 서바이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넷플릭스에서 꼭 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서바이벌류의 재미는 언제 누가 어떻게 떨어지고 또 최종 우승은 누가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보는 재미? 두뇌 싸움만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막 연합을 맺고 막 이렇게 정치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화에 누가 어떻게 정치질을 했고 그 인물의 그 행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네티즌들끼리 설왕설래하는 그런 재미로 보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방송되듯이 매주 한 회차씩 이렇게 방송되는 형태였더라면은 다른 스포일러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최종 진도는 딱 요까지라고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커뮤니티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평가가 있구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방에 전 회차가 다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뭘 찾아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다 안 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9화까지 본 그 소감이나 평가 같은 것들을 보고 싶은데 이미 인터넷에는 최종 회차까지 다 달린 사람들이 이미 다 댓글 달고 글 쓰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이건 스포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참가자들 구성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지금 기사로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기 나오는 궤도, 과학 유튜버죠. 궤도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이야기를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는 이 궤도의 이 플레이 스타일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욕심을 많이 냈나요? 너무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나? 어쨌든 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휴가인데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썰 풀다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다 됐네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난주 방송했던 거 편집본을 올렸고요. 뭐 무편집본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거나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좀 예상을 했던 게 이 불법 사기다 단계에 끌려갔던 썰푼다 요게 조회수가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미집이나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진심을 다해서 리뷰를 하긴 했지만 뭐 다른 영화 그 유튜버들보다 제가 약점인 게 뭐냐면은 라이브로 여러 작품을 다루는 리뷰를 할 때 스포일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발레리나나 그 화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다른 유튜버들의 컨텐츠 대비 좀 약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제 기준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막 몇십만 뷰 터지고 있는 뭐 다른 유튜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씨 코너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말씀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종서 배우 주연 그리고 이충현 감독의 발레리나입니다. 단편 영화 몸값으로 이름을 알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영화 콜로 주목을 받은 우리 이충현 감독의 신작이죠. 콜은 솔직히 저도 별로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하는 작품이긴 했지만 단편 영화 몸값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천재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작품과는 또 별개로 너무 꽃미남 스타일로 생기셔가지고 저는 약간 박해일 배우 느낌도 좀 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로이킴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꽃미남 감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나이도 굉장히 젊습니다. 90년생이면은 되게 젊은 감독 축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이 콜이라는 작품은 좋은 평을 얻지 못했지만 이 콜을 통해서 만난 전종서 배우와 열애를 시작을 하면서 여자친구는 챙긴 사심은 채운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 이충현 감독이 본인의 여자친구인 전종서 배우와 함께 발레리나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존 윅의 스피노프 작품인 발레리나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 뭐지? 라고 하면서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헷갈리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여성 액션이라는 그 장르도 겹쳐가지고 뭐지? 싶은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저 역시도 발표가 됐을 때 좀 의문점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10월 6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몸값은 좋았지만 그 뒤에 발표를 했었던 장편 영화인 콜이 너무 별로였어요. 저는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이 발레리나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기대가 하나도 안 되지만 이 전종서 배우에 대한 팬심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예고편부터도 별로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뚜껑을 막상 열었을 때 제 감상이 어땠을지는 좀 이따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소중한 친구의 죽음을 발견한 전직 경호원, 친구가 남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름다운 복수에 나선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고요. 절친한 친구라는 설정이긴 한데 솔직히 그 영화상에서 묘사가 되기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구보다는 동성애의 감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으로 봤습니다. 영화상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묘사해놓은 화면의 톤이나 연출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순수한 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동성애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그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빌런을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예고편에도 공개가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된 이유는 클럽에서 만난 그 빌런에게 물뽕을 이제 섭취를 당해서 성착취 당하는 어떤 영상을 찍히게 되고 그걸로 이제 협박을 받다가 친구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주인공이 그런 빌런을 찾아서 이제 복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가님이 경호원이 특수부대 뺨따기를 날릴 정도로 잘 싸우는 영화라고 하는데 맞아요. 액션을 굉장히 잘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경호원이야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뭐 훈련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얼버무리는 뉘앙스로 봤을 때
단순 경호원이라기보다는 특수 목적을 가진 경호원으로 묘사가 된 게 아닌가.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냥 영화에서 뭔가 암시하는 바에 의하면은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벌써 2번이나 추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친구와의 어떤 우정이냐, 동성애 코드냐, 그리고 이 경호원이라는 게 단순 경호원이냐, 아니면은 특수 경호원이냐, 이 모든 게 직접 언급은 없지만 추측은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영화에서 서사를 이어나가는 모든 그 기조가 약간 좀 이렇게 별로 그냥 휘뚜루마뚜루해요. 뭔가 뭔가 되게 촘촘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어른이 그렇겠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놔서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야, 이거 액션 영화야. 액션 보라고 만든 영화지. 뭔가 여기서 뭐 심오한 내 심오한 뜻이 있고 뭐 되게 대단히 뭐 어떤 철학이 있고 이런 걸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야. 이건 그냥 여성 원톱 액션을 보세요라고 만든 영화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서사 같은 것들은 이 전종성 배우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써도 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가님이 훈련시설이 야외에 있고 낙후되어서 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뭐, 글쎄요, 뭐, 제작비 문제였을까요? 그죠? 그렇죠. 뜬금없이 야외에서 막 쏘긴 하죠.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좀 그랬던 게, 그 배경이 한국인지 해외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작할 때 나오는 편의점 분위기는 무슨 뭐 해외에 있는 뭐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LA 한인타운 뭐 이런 느낌이 막 나다가 나중에 또 진행되는 배경은 또 한국인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신가님이 말씀하신 훈련시설은 또 해외의 어딘가인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그 공간적인 배경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뭐 그게 중요해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볼 때 그랬다. 신가님이 시작할 때 홍콩처럼 보여주더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제 감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우들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계속 뭐 기대가 하나도 안 됐지만 전종서 배우의 팬심으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야 이제는 액션까지 잘하는구나. 와 진짜 이 배우는 못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전종서 배우의 모습은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했다는 데에 좀 의의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전종서 배우가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전종서 배우의 팬이라면은 충분히 이 작품을 한 번쯤은 봐도 되는 매력을 가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빌런으로는 김지훈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진 능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좀 저평가가 된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피지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연기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배우인데 그 나 혼자 산다에 괜히 나왔다가 불법 다운로드로 레이즈드 바이 올브스 그거 아직 국내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그 해외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던 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좀 그 네티즌들의 문매를 받았죠. 그 배우면은 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냐 이런 걸로 좀 문매를 맞긴 했는데 그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방송 카메라까지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에서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배우들은 사실 뭐 그냥 잘하는 배우들이 잘한 거긴 한데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웠던 배우가 있어요. 이 신세희라는 배우인데 저는 이 배우를 어디서 봤냐면은 JTBC에서 방송을 했었던 청춘시대2라는 작품에서 이제 저는 처음 봤던 배우입니다. 처음에 이 배우가 등장을 했을 때 포스트 한효주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미지가 한효주 배우랑 많이 닮았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청춘시대2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인
그 발레리나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두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미 배우과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라서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액션이랑 소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산 여성 원톱 액션 작품이 나왔다는 거 그 자체에 의미를 두자면은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국 영화 중에서 여성 원톱 액션 작품들이 뭐가 있었나 검색을 딱 해봤는데, 당연히 생각나는 거는 그 김옥빈 배우의 악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거 말고 없나? 좀 검색을 해보면은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던 한소희 배우 주연의 마이 네임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또 김다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마녀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 원톱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의외의 작품이 검색이 됐습니다. 신은경 배우의 조폭 마누라가 여성 원톱 액션 영화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의외의 생각지도 못했던 작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맞아 이런 영화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놀랬습니다. 어쨌든 신은경 배우의 조폭 마누라, 그리고 한소희 배우가 나왔던 마이 네임, 김다미 배우의 마녀, 그리고 가장 완성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옥빈 배우의 악녀. 그죠? 사실 이 악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작품들은 그렇게 좋은 인상이 남은 작품들이 아니어서 이 발레리나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액션은 잘 찍힌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상은 그래요. 근데 본인이 만족할 만한 액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그 이견이 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은 액션은 잘 뽑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치고받고 싸우고 때리는 액션보다는 이 전종서 배우가 맞는 액션이 더 연출이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리에 내팽개쳐진다던가, 아니면 전원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빌런 집단에게 정말 구타를 당한다던가, 맞는 액션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잘 좀 구현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액션이 좀 특이하게 연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이 빌런 있잖아요. 제가 빌런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좀 성착취 영상을 촬영을 하는 빌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의 컨셉이 SM이에요. 가죽 가면 같은 거 막 뒤집어 써가지고 성인용품 같은 걸 써서 괴롭히는 성착취 영상을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런이 SM 취향인데 감독이 자기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맞는 거를 정말 잘 구현을 해놨다는 게, 혹시 감독 취향도 약간 좀 의심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가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 취향도 그래서 여친이 맞는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촬영 현장에서 전종서 배우가 막 시원시원하게 나가 떨어질 때마다 감독은 막, 좋아! 그래! 그렇게 맞는 거야! 막 좋았어! 막 이렇게 막 외치지 않았을까?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뭐 안전한 환경에서 촬영이 됐겠지만, 제가 이런 액션 영화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전에 정두홍 감독이 베를린 촬영했을 때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시원시원하게 맞으려면은 부딪히는 물건이 깨지면 되고, 아프게 맞으려면은 부딪히는 물건이 안 깨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들고 등장인물을 후려쳤는데, 의자가 깨지면서 맞으면은 시원하게 맞는 거고, 의자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맞으면은 되게 아프게 맞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뭐 액션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액션에 대한 만족도가 물론 잘 찍힌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그 장점이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다른 단점들을 다 커버할 만큼의 장점이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액션 영화가 액션만 좋으면 됐지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 액션이
부족한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액션 장면이 충분히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단점들을 다 덮어줄 만큼의 완성도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액션이 그 정도 완성도가 아니라면은 나머지 단점들이 좀 덜 해야 되는데, 단점들은 좀 부각되는 대비 액션의 완성도는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 단점들을 덮을 만큼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보고 나서의 감상은, 제 개인적인 감상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적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적은 개인적으로 악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성 원톱 국산 액션 영화라는 그 타이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녀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악녀라는 작품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액션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단점들이 다 커버가 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액션 하나는 끝내줬어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악녀에 나오는 액션씬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이 된 작품도 있고, 악녀라는 작품을 많이 언급을 할 만큼 너무 액션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뭐 서사가 부족하고 뭐 설정이 좀 허술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저는 악녀에서는 그 액션이 그런 나머지 좀 부족한 점들을 다 커버해주고도 남을 만큼 강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레리라는 그런 작품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사보다는 스타일의 비중을 더 실어줬지만, 그 스타일이 나머지 단점들을 덮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요즘 영화 중에서 새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선가는 다 나왔던 거고, 그거를 얼마나 그 재해석을 잘 했냐라는 그런 좀 의미 있는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 때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디서 봤다 기시감이 든다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욕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좀 갖다 썼더라도 그 작품에 잘 녹여내고 좀 잘 어울리면은 그걸로도 좀 좋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역시도 어디선가 한번 봤었던 설정들을 많이 좀 차용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 영화에 잘 녹여냈느냐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장면 장면이 좀 따로 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건 여기서 가져왔는데, 이것들이 이 작품의 결과 잘 맞아 떨어져서 잘 섞이면은 자연스러운데, 좀 단편적으로 조각들이 뜯겨져 나가 있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씬이, 딱 보면서 이건 너무 이질감이 드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씬이, 아까 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격 연습 장면, 그 장면도 그렇고, 여기서 약간 깜놀 포인트 까메오라서 제가 여기서 언급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까메오가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그 까메오가 나오는 씬은 달콤한 인생에서 좀 많이 연상이 되는 그 씬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씬이냐면은 무기 거래를 하는 씬에서 까메오들이 나오고, 그 무기 거래를 하는 미장센이라든가 아니면 컨셉 자체가 그 달콤한 인생에서 많이 좀 따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기가 돼서 맞물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따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라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쇼츠 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쇼츠나 틱톡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장면들이 그 쇼폼으로 이렇게 탁 따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렇게 나와서 이미 많이 쇼폼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노렸다라면은, 노리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라면은 성공한 거긴 한데, 이 영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저는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별로야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나는 좀 아쉬웠지만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일단 그냥 한번 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재생 시간이 부담이 없어요. 이게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좀 불호였다 한들 시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은 일단 한번 보세요라고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명확한데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단점을 커버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작품이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작품을 보지 못했고 넷플릭스에서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은 뭐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발레리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화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6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의 초청을 받아서 주목받은 작품 화란입니다. 국내에서는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라는 대사로 더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란은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의 그 화란이 아니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뜻하는 화란입니다. 왜 뜬금없이 웬 네덜란드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모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 캐릭터가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서 내가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따온 화란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최근에 이런 반가운 장편 데뷔작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목받는 한국의 능력 있는 감독들이 지금 계속 언급되는 분들만 언급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좀 치고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천박사, 화란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장편 데뷔작으로 다들 감독들이 작업을 하신 작품이고요. 천박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엄청 욕을 한 작품이긴 하지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잠 같은 경우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고 이 화란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혹평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영화제 초청도 받고 많은 분들이 뭐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송중기 배우는 원래 유명했었고 이 작품의 주연인 홍사빈 배우가 누구냐면은 요 배우입니다. 요 배우가 이 작품의 주연을 맡아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단편 영화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 분이라고 하고요. 연출도 직접 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 화란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본 배우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작품 안에서 맑은 눈의 광인이 뭔지 톡톡히 보여주는 그런 배우거든요. 홍사빈 배우라는 뉴페이스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됐다. 저는 처음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배우 같은 경우도 영화로 치면은 승리호 이후에 이제 영화는 이 작품이 처음인데 노 개런티로 출연을 했다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노 개런티로 나왔다는 거를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인터뷰를 보면서.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이 홍사빈 배우 못지않게 주연급 분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출연을 하고 심지어 나오는 씬들이 절대 연기하기 쉬운 씬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되게 힘든 연기를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노 개런티로 나왔다고? 라고 하면서 놀랐던 작품입니다. 그 드라마로 치면은 바로 전작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이제 멀끔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서는 꾸질꾸질한 조직의 한 부두목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인데 꼬질꼬질한 그런 이미지로 연기를 하는데도 괴리감 없이 연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송중기 배우가 잘생기고 몸 좋고 피지컬도 좋은데 연기마저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오는지 모르고 봤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던 저희한테는 비비로 많이 알려져 있죠. 본명이 김형서입니다. 김형서 배우. 이름만 들으면은 남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요 비비가 나와주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연기한 거를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영화 유령에 카메오로 나왔어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요 스틸컷 보면은 영화 유령 보신 분들은 다들
저 사람이 비비였어! 라고 하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짧은 씬이긴 한데, 이 연기를 너무 잘 해가지고, 이때도 제가 가수 비비를 알 때였거든요? 이게 비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일본어로 연기를 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나왔던 게 그 비비더라고요. 이 화란뿐만 아니라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최악의 악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수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 화란에서 보신 분들은, 그냥 배우라는 거를 전혀 의심치 않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예능 이미지만 보면은 뭔가 밝고 쾌활하고 약간 야한 농담도 좀 잘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에서 막 펑펑 운 것도 있고 뭔가 약간 내적 우울함이 좀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평소에 좀 있었어요. 배역을 맡는 것들을 봐도 뭐 정상적인 배역이라기보다는 좀 센 배역들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울하고 한없이 축축 처지는 이 작품에서 어떤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작품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란이라는 작품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배우는 이 홍사빈 배우도 송중기 배우도 김형서 배우도 아니고요. 이 정재강 배우라는 요 분입니다. 이 정재강 배우라고 하면서 요 사진만 보면은 저게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냐면은 저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요 범죄도시 2에서 막내 형사로 나오는 요 양반이에요. 근데 이 화란에서는 송중기 배우의 오른팔로 나오는데 이 범죄도시에서의 이미지랑은 정반대입니다. 자, 되게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이랑 아까 그 범죄도시에 나왔던 모습이랑 전혀 다르죠. 요 되게 강렬한 요런 이미지로 나와줍니다. 악독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삼는 많은 영화들이 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폭력배를 좀 미화시킨다라는 면이 있어요. 뭐 물론 영화 장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것이 좀 더 뭐 재밌게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냥 조직폭력배는 범죄자 집단이지 사실 뭐 어떻게 미화가 되고 뭐 그럴 애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고 가보자면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화란에서는 진짜 그냥 범죄자 집단, 쓰레기 집단, 일말의 어떤 동정도 필요 없는 집단으로 이 범죄 조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줄만 한가 싶으면은 그냥 얘들은 원래 쓰레기니까 정주지 마세요. 정말 그 쓰레기 집단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정재강 배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놉시스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조직의 중간 보스와 연을 맺게 되면서 그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고 점점점 파국으로 치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이 범죄 조직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중반부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은 느와르 영화가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중반부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정말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꿈도 희망도 없이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들만 쭉 나열이 되거든요. 이게 2시간 내내 그 분위기가 지속이 되니까요. 너무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영화 아수라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좀 느꼈고요.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들이 되게 나열되고 이런 것들이 아수라에서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수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아수라를 보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볼 때. 근데 이 똑같은 감정을 이 화란에서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이 주인공을 어떻게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보는 내내. 그래서 어떤 기분과 흡사했냐면은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만나기만 하면은 지 힘든 얘기,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남욕,
뭐 이런 것들만 늘어놓는 그런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지인의 이야기를 2시간 내내 듣기만 하다가 온 그런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슷한 피로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래서 저는 보고 나오면서 와 진짜 쉣이다.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그 왓챠피디아에 들어가 보니까 막 별 4개, 5개 막 향연이 펼쳐진 거예요. 뭐 되게 좋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 취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힘들었던 이유가 왜 저렇게까지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송중기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조직의 중간 보스 이 치건이라는 캐릭터의 행동들이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왜 저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주인공인 연규에게 동질감을 느껴서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들기는 하는데 영화 초반에 둘이 뭐 전혀 모르는 사이고 할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을 텐데 굳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여튼 이 의문점이 영화를 보면서 후반부에는 뭔가 해소를 시켜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끝까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점입 가경에 물음표만 남기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그 똥 싸고 안 닦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이게 너무 찝찝하게 영화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시종일관 어둡지 15세 관람가 치고는 그 잔혹함의 수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뺀찌로 손톱을 뽑는 장면을 그냥 보여줘요. 그 과정을. 요거는 1예일 뿐이고, 나머지 잔혹함에 대한 묘사들이 15세 치고는 약간 좀 수위가 높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 시각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보는 내내.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나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가정폭력이든 아니면 학대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의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마저도 정말 답답하고 이해 안 가게 그려놔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운에 대한 면역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울할 때는 오히려 우울함의 끝을 찍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감정이 이런 우울한 기운에 쉽게 휘둘린다. 이런 분들은 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굳이 보셔야겠다라면은 밤에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밤에 보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고 일어나면은 그 기분이 리셋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인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봤던 작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이번 주 개봉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더블 4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해외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팬층을 나름 매니아층은 가지고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뭐 제 똥촉인데 아무래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 꼴이 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한 10편까지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시스트 믿는 자라는 이 엑소시스트 시리즈가 또 나오게 되는데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PC가 적용된 엑소시스트였을까요? 흑인과 백인이 나란히 나와가지고 막 퇴마하고 막 그러던데 예고편만 봐도 기대가 되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 블루자이언트가 개봉을 합니다. 흔치 않은 이 재즈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화책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독특했던 게 재즈뿐만 아니라 음악을 다루고 있는 만화책의 장점은 이 작곡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음표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멜로디는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애니메이션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 작품에 나왔던 그 음악들을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제작진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실제 곡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난이도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굉장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고편만 봤을 때도 제가 재즈에 뭔가 조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예고편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연출이라든지 노래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사회에 다녀오신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아마 보게 된다면은 돌비관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오리지널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원작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대작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작품,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작품이 그 다음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극장에서 꼭 보고 싶은 작품이고요. 애플 TV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극장에도 개봉을 해주네요. 시놉시스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1920년대 오클라호마를 배경으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해당하는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FBI에 대한 내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은 좀 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필모로 보면서 내가 봤던 거 좀 보겠습니다. 아이리시맨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대부보다 이 아이리시맨을 먼저 본 입장이고요. 대부를 보고 나니까 아이리시맨에서 대부를 많이 오마주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리시맨 봤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자면은, 자, 쭉쭉 넘어가고 있죠. 자, 쭉쭉 넘어가고 있죠. 쭉쭉 넘어가고 있죠. 쭉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리시맨 하나 봤네요. 아이리시맨 하나 봤네요. 근데 여기서 추천받은 거 이야기를 하자면은 디파티드가 그거죠. 무간도 리메이크한 거 제가 재밌게 봐서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 당시 생각에 이 디파티드를 안 봤거든요. 근데 디파티드를 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무간도를 본 사람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잘 만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 얼마 전에 재개봉도 했는데 그때 놓쳤다. 그죠? 셔터 아일랜드 호평하시는 분들 많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갱스 오브 뉴욕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뭐 카지노, 좋은 친구들, 뭐 택시 드라이버, 비열한 거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공교롭게도 요 아이리시맨 요거 한 편 봤습니다. 바바야가님이 안 본 눈이 부러울 줄이야 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플라워 킬링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전작인, 비록 한 편밖에 안 봤지만 아이리시맨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극장에서 봐야 된다면은 요 블루 자이언트와 요 플라워 킬링문 요 두 작품을 극장에서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 램필드라는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뭐 흥행은 못했지만 요 캐서방이 오랜만에 뭐 코믹 연기를 한다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넷플릭스에 올라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악마들이라는 작품이 또 10월 17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랑 형사의 영혼이 바뀌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별로 좋은 평은 얻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컨셉이 궁금해서라도 스승 넘겨가면서 뭐 볼만한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대작입니다. 10월 20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두나가 공개가 됩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9부작 시리즈물이라고 하고 수지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이 그림체가 보면은 그림체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을 감히 누가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지가 캐스팅이 되면서
그래도 캐스팅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스팅만 대충 해놓는다고 해서 원작의 분위기를 살린다기보다는 연출이나 화면에 예쁘게 남는 것도 중요한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좀 이해도 높게 잘 해놓은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영화 뉴스를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영화 잠과 블루비틀이 10월 18일 날 개별 구매 가능한 형태로 OTT에 공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아직 잠을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비틀 같은 경우는 그 DC 영화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그냥 OTT 행을 바로 해가지고 공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평가는 그렇게 막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윌 스미스가 아내랑 7년째 별거 중이었대요. 그러면은 대체 싸대기는 왜 때린 거야? 뭘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네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데어데블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을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데어데블뿐만 아니라 마블 드라마 제작 방식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되었었던 데어데블 시리즈물을 저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배우까지 디즈니 플러스로 그대로 온 이 시점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 하는 김에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완성도 있게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뭐 늦어지든 나발이든 간에 잘만 만들어 준다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 하시고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만 감독이 히트 2를 제작한다는 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히트 1편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왓챠 파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시가지 전만큼은 진짜 박진감 넘쳤던 너무너무 현장감 넘치는 시가지 전을 구현을 해놨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총기 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잘 구현을 해놨던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요게 2편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팬분들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컨텐츠의 댓글로 거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블루레이가 제작이 되지 않는다. 이제 DVD만 제작이 된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물리 저장 매체 굿즈는 점점 축소가 되다가 결국은 매니아들만 위한 형태로 남게가 될 거고 종국에는 그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그 쇼츠에다가 댓글로 그러면은 지금 OTT에서 제공해주는 비트레이트랑 블루레이에서 제공해주는 비트레이트가 그 확연히 수치적인 차이가 나는데 OTT에서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라는 질문이 달렸어요. 당연히 지금은 어렵겠죠. 근시일 내에도 어렵겠죠. 그거를 지원하려면은 단순히 포맷만 지원한다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인터넷 속도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국에 가서는 물리 매체를 통한 이런 영상 매체 굿즈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블루레이의 비트레이트가 어떻고 뭐 OTT에서 제공해주는 비트레이트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신경 써가면서 다 따지면서 보는 관객들보다 그냥 볼만 하면은 큰 불만 없이 그냥 보는 관객의 수가 절대 다수일 거예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수익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종국에는 점점 축소되다가 정말 그냥 그 매니아들을 위한 굿즈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그마저도 아예 없어지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거는 그냥 뭐 근데 제 생각인 거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또 모르죠. 미래에 진짜 뭐 인터넷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블루레이에서 제공해주는 비트레이트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속도가 인터넷 속도가 개발이 되고 그 플랫폼에서도 그걸 지원을 해준다면은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제 파일 다운로드 형식으로 뭔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이 되면은 뭐 실시간 전송료 같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리 저장 매체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